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새로운 단어를 하면서 예를 하나 들어보는 설명을 좀 해보겠다. 영어 설명. 이제 광명지역 고3 학생들의 수학 점수 평균을 조사해보려고 해. 평균 조사. 그러니까 광명지역 고3 학생들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조사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광명지역 고3 학생들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 전체를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모집단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 전체 집단. 그리고 얘를 내가 싹 다 조사하는 걸 우리가 전수조사 이렇게 불러요. 전수조사. 즉 광명지역 고3 학생들의 수학 점수의 평균이 궁금해서 광명지역에 있는 고3 전체를 싹 다 조사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전수조사라고 부르고, 광명지역 고3 학생들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수조사를 못하는 경우도 존재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핸드폰을 만드는데,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드는데, 이 핸드폰을 만들어서 얘가 내구성이 얼마나 좋은지 조사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만들어지는 것마다 전수조사를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망치로 다 때려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고3 학생들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3 학생들이 아니라 광명지역에, 너희 이제 광명지역 학생이니까 아가토스에 있는 고3 학생, 만약에 100명 있다고 치면 100명만 이렇게 조사하는 거지. 그러면 전체 집단에서 내가 고3 100명에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이렇게 글씨가 적어질까? 아가토스. 고3 학생이 이제 100명을 내가 조사하려고 해.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럼 100명을 뽑은 거잖아. 이렇게 뽑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추출 이렇게 불러요. 추출. 전체 모집단에서 샘플을 뽑는 과정. 그걸 우리가 추출이라고 부르고, 아가토스 고3 학생 100명, 이걸 우리가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표본이라고 부르고, 이 100명을 우리가 표본의 크기 n 이렇게 불러요. 표본의 크기 n. 그러고 나면 우리 이제 표본을 뽑아서 이 표본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거 아니야. 평균 성적을 조사할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표본 조사라고 부르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원래는 전체를 다 조사해야 되는데, 표본을 조사했으니까 이 표본을 우리가 조사한 이유가 뭐지? 얘를 가지고 전체를 조사할 수 없는 이 녀석의 특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음이지. 그래서 표본의 성질을 가지고 모집단의 성질을 예측하는 거, 그걸 우리가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어에 배우는 단어는 통계적 추정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모집단, 걔를 싹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 전수조사를 할 수 없어서 그 중에 샘플을 뽑는 과정, 그걸 우리가 추출이라고 부르고, 표본, 얘를 표본이라고 부르면 표본의 크기는 n. 그리고 이 녀석의 성질을 가지고 모집단의 성질을 예측하는 걸 우리가 추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명단을 알아두시면 되고, 언제 시작하려는 졸라.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추출이라는 걸 또 알아보겠다. 추출이라는 건 전체에서 내가 뭔가 뽑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뭐 예를 들면 여기 1번 공하고 2번 공하고 3번 공하고 4번 공, 5번 공이 있는데, 여기 얘가 지금 전체 모집단인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의 크기가 2인 샘플 표본을 뽑으려고 해. 그래서 n이 2인 내가 표본을 뽑을 건데, 뽑는 방법이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한 번에 두 개를 뽑는 케이스하고, 또 다른 케이스는 한 번에 한 개씩 두 번을 뽑는 케이스로 나눠지겠지. 자, 그러면 한 번에 내가 두 개를 뽑는다면 이 5개 중에 내가 두 개를 뽑아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5개 중에 두 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뭐지? 뽑기만 하는 거? 뽑기만 하는 거. 좋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한 번에 한 개씩 2번을 뽑는다고 하면 얘가 다시 이제 2개로 나눠지는 거지. 어떤 경우로 나눠지냐면 내가 하나를 뽑아 그리고 확인해 너 얼마네? 그리고 집어넣어 그리고 다시 하나를 뽑아 이런 경우하고, 하나를 뽑아 확인해 넌 냅두고 다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를 뽑아 이런 상황으로 나눠지는 거겠지. 그러면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어 이걸 우리가 복원이라고 부르잖아.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 그래서 추출을 할 때 한 번에 2개를 뽑고 한 번씩 한 개씩 나눠서 뽑고 한 개씩 나눠서 뽑는 이 케이스는 확인하고 집어넣는 복원 추출과 확인하고 집어넣지 않는 비복원 추출로 나눠진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제 복원 추출 입장에서 내가 저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면 처음에 몇 개 중에 고르는 거지? 5개 중에 고르는 거고,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두 번째도 몇 개 중에? 5개 중에 고르는 거지. 우리가 얘를 계산하면 5의 제곱이 될 거고, 얘를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에서 따져보면 어떻게 된다?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는 중복 순열로 계산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만약에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면 처음에 하나를 뽑을 때는 얼마가 되는 거고 5가지의 경우 수가 되는 거고, 하나를 뽑았어. 그럼 몇 개가 남았지? 4개 남았지? 그럼 그 4개 중에 내가 하나를 뽑아. 요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고, 요건 우리가 계산하는 걸 딱 봐도 알겠지만 얼마가 된다? 5p 1호 계산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겠지. 그래서 한 번에 뽑는 건 조합으로, 그치? 복원 추출은 중복 순열로, 비복원 추출은 순열로 우리가 계산 가능하다 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녀석은 이번 단어를 함에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상관이 없어요. 앞쪽에 너희가 이제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나중에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추출의 방법은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18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럼 필수제 1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필수제 1번을 봤더니 다음 조사 중에서 표본 조사가 적합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는데, 건전지의 평균 수명 조사. 야, 건전지를 만들었는데 내가 이거 평균적으로 얼마나 쓸 수 있지 하고 다 써버려 대한데. 그러니까 샘플을 뽑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기억. 우리나라 총 인구에 대한 조사. 이건 전수조사 하지. 너희 알고 있잖아. 우리 5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 하잖아 우리나라. 그죠? 디귿.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의 대수. 얘도 정확하게 알려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리을. 과일의 당도 조사. 얘는 내가 다 조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 다 먹어봐? 그럴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과일의 당도 조사도 샘플로 조사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필수지 2번. 1, 2, 3, 4, 5 5개의 숫자가 적힌 5개의 공에서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이미 추출할 때 그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냥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2개 썼는데 몇 개를 하겠대? 표본의 크기가 3인 걸 고르겠다는 거잖아. 그랬을 때 한 개씩 복원 추출하겠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처음에도 5, 두 번째도 5, 세 번째도 5. 그래서 5파이 3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한 개씩 비복원 추출하겠대. 그러면 처음에는 5개 중에, 두 번째는 4개 중에, 세 번째는 3개 중에 해서 얼마? 5p 3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동시에 3개를 추출하면요, 5개 중에 3개를 뽑는 이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 내용이 목평균과 표본평균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진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우리가 확률변수 X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지? 확률변수 X는
사실 내가 주사위를 던지면 전체에 대해서 1이 나올 때 2가 나올 때 3이 나올 때 이렇게 다 조사하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했었던 녀석들은 표본 얘기가 아니라 모집단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던 거지. 전체. 자, 그랬을 때 모집단 이 녀석은 확률변수 X에 대한 이야기야. 확률변수 X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모평균이라는 건 확률변수 X에 대한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모분산이라는 건 확률변수 X에 대한 분산을 얘기하는 거고, 모표준편차라는 건 확률변수 X에 대한 표준편차를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런데 내가 모집단에서 하나의 샘플을 딱 골라. 뭐라고? 모집단에서 샘플 하나를 딱 골라. 그러면 그 샘플에도 뭐가 존재하겠지? 평균이 존재할 거고, 표준편차도 존재할 거고, 분산도 존재하겠지? 그래서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표본의 평균을 우리는 보통 X바 이렇게 씁니다. 얘를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야. 단 하나의 표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하나 딱 골랐어. 그 하나의 표본에 대해서 그 표본에 대한 평균, 그지? 그러니까 아가토스 100명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X파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분산도 존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분산을 우리가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시그마잖아, 그잖아? 너 이런 거잖아. 인테그랄과 시그마 같은 교잖아. 얘랑 얘처럼 얘도 시그마고 얘도 시그마야. 알겠죠? 자, 이랬을 때 시그마의 제곱, 얘를 우리가 분산이라고 부르고, 당연히 여기다 루트 씌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까 표준편차라고 부르니까 S. 그러면 지금 요 녀석과 관련된 이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단일 표본에 대한 이야기야. 표본 하나에 대해서 그 녀석의 평균, 그 녀석의 분산, 그 녀석의 표준편차.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X바라는 이 녀석은 어떤 표본 하나에 대한 평균을 이야기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거 우리는 앞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얘를 표본 하나에 대해서 얘를 평균, 분산, 표준편차라고 부르잖아. 근데 요 녀석과 요 녀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배우지 않아. 그러니까 책에 보면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고 이렇게 막 나와 있어. 얘가 n-1분의 1 곱하기 뭐 시그마 이렇게 해서 공식이 나와 있는데 그거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고등과정에서 걔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도 고등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녀석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되는 내용이 어떤 표본이 있으면 그 표본의 평균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 평균에 대한 분포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왜냐면 내가 광명 지역 전체 고삼 학생들을 가지고 아가토스에서 100명을 뽑아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광희고등학교 가서 광희고등학교 학생들을 조사해 볼 수도 있고, 서화고등학교에 있는 3학년 애들을 조사할 수도 있고, 충영고에 가서 충영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내가 조사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샘플을 뽑아보면 굉장히 많은 샘플을 뽑을 수 있겠지? 그러면 그 각각의 샘플마다 다 뭐가 존재하겠어? 얘가 존재하겠지. 우리는 각 샘플을 하나가 아니라 샘플을 여러 번 뽑았을 때 그 각각의 샘플들도 표본에 대한 평균을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는 그 녀석들의 분포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즉, 표본 평균 X파 의 평균. 오케이? 이 녀석의 분산, 이 녀석의 표준 편차. 얘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건 이거야, 이거.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리고 이 녀석을 통해서 얘를 알아보는 거야.
그게 우리의 목적인 거야. 얘네들은 구분 과정에서 다루지 않아. 요 녀석이 존재할 거고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단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을 확인하고자 함이 고등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모집단의 회의. 모평균의 추정인 거야. 모평균의 추정. 알겠지? 그래서 모평균만 추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관심 받기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그 녀석을 이렇게 씁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 이렇게 쓰고요. 요 녀석은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어. 얘는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어. 계산을 해보면 얘랑 똑같습니다. 저 m이 뭐지? m이 이거 아니야? 이거? 맞아?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봐봐. 내가 만약 강명고에 1000명의 고3 학생이 있다 치자고. 그래서 내가 걔네들을 100명씩 10개의 표본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100명씩 10개 표본으로 만들어서 그 10개의 표본에 대해서 다 평균을 구해. 그 다음에 걔네들을 다 더해. 그래서 다시 10개로 나눠. 그럼 뭐랑 똑같아야 되지? 모평균과 같아야 되겠지. 결국은 전수조사한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요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결국 누구랑 같을 수밖에 없다? 모평균과 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쓸 수 있어요. 만약에 모집단이라는 녀석이 모집단에 대해서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얼마이? 시그마 제곱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치자고. 그러면 표본 평균에 대한 여기 x바 있지, x바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라는 요 녀석도 결국은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근데 이 녀석도 결국은 평균이 누구라고? 얘랑 동일하다고 이렇게. 그런데 얘네가 조금씩 달라요. 분산이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야. n분의 시그마의 제곱. 그리고 요 녀석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 고등과정으로. 얘를 우리가 고등과정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고등과정으로는 증명해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요 녀석은 순수하게 너희가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암기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암기사항인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러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얘한테 뭘 씌운 거겠어? 루트 씌운 거겠지?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라고 하고 요 녀석도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 오케이? 고등과정으로 증명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확률 표본 평균의 요거 x바 요 녀석도 정규분포를 따르는 건데 평균은 모집단하고 똑같다며. 모평균하고. 그런데 분산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런 분포를 따른다는 거겠지. 오케이? 제가 지금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을 m, 분산을 vx, 이 녀석을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부르고 이 녀석을 시그마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모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고 단일 표본에 대해서는 그 단일 표본 하나의 평균을 우리가 x바, 단일 표본 하나에 대한 분산을 s의 제곱, 시그마의 제곱, 단일 표본 하나에 대해서 시그마 이렇게 부른다. 표준 편차를. 그리고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걔를 우리가
2의 x 바라고 부르고 이 녀석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표현 평균 x 바에 대한 분산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알려져 있다. 즉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모집단의 뭐를 분산을 뭘로 나눈다? 표본의 크기로 나눠서 계산 가능하다 라고 기억하시고, 그러면 확률 변수 x 바라는 녀석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평균은 모집단과 같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기억을 하시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이 18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자, 184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18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했고요. 그래서 얘를 갖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자고요. 오케이. 자, 얘를 갖고 문제를 좀 풀어보죠. 요거 용어 갖고 이렇게 되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 알겠지? 추워? 나만 안 추워지냐? 근데 나만 안 추워요, 그죠? 이게 원래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추위를 많이 타는데 전 춥니? 추워? 괜찮아? 넌 여자인 걸로 하자. 자, 원래 여학생들이 약간 좀 추위를 많이 타는데 원래 선생님은 상남자야. 추위를 전혀 안 타고. 우리 엄청 많이 타시네. 더 추겠어요. 여름에는 그래서 에어컨 너무 빵빵하게 틀고 있으면 애들이 춥게. 겨울에는 잘 안 틀고 있으면 애들이 추위가 틀어지고, 여름에는 너를 많이 테니까 빵빵하게 틀어야 되는데 빵빵하게 틀고 있으면 애들이 또 추워. 어쩔 수 없죠, 그죠? 봐봐. 233번 문제 풀어보자고. 233번 문제를 보면 1, 3, 5 숫자가 하나씩 적힌 3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2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할 때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의 표본 평균을 x 바라자 이때 확률 분포를 작성하래. 우리가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1번 공하고 2번 공하고 3번 1, 3 2하고 3하고 5가 들어있는 공에서 내가 지금 n이 얼마인? n이 2인 표본을 뽑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요 녀석을 갖고 내가 지금 일단 확률 변수 x에 대한 내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보면 내가 여기서 내가 공을 하나를 딱 뽑을 때 말이지, 얘가 지금 복원 추출한다고 했으니까 하나씩 뽑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하나씩 두 번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한 번에 하나를 뽑았을 때 나오는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적어보겠다고. 그러면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1,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지? 3,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5인 거지. 그리고 나서 요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이고, 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 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 해서 합계가 1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맞죠? 자, 그런데 나는 이러한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있는 분포에서 몇 개를 뽑겠다고? 2개를 뽑겠다고. 2개를 뽑아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요 x반 거잖아, x반. x반은 뭐야? 여기서 내가 하나씩 뽑고 또 하나 뽑아서 내가 이 2개를 뽑았을 때 2개의 평균인 거지. 맞지? 그럼 내가 여기서 2개를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은 1, 2개를 뽑으면 평균이 뭐가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1, 3을 뽑으면 평균이 2가 될 수도 있고, 1, 5를 뽑으면 3이 될 수도 있고, 3, 3을 뽑아서 3일 수도 있겠네. 그러면 3하고 5를 뽑으면 5를 뽑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잠깐만. 그럼 내가 이 1이 되는 케이스는
연속해서 1을 두 번 뽑아야 되잖아. 그럼 얘는 계산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인가요? 이렇게? 맞아? 그럼 2가 되는 케이스는 처음에 1이 나오고 두 번째 3이 나오고 더하기 처음에 3이 나오고 두 번째 1이 나오고 이래도 되는 거죠. 자, 3이 나오는 케이스는 둘 다 3, 3 하는 나오는 거랑 1, 5, 5, 1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도 3, 두 번째도 3 더하기 처음에 1, 두 번째는 5 처음에 5 처음에 5 아이씨 이해해서 처음에 5 두 번째는 1 이렇게 이제 나오는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4가 되려면 뭐밖에 없지? 3, 5, 5, 3밖에 없잖아. 그럼 이 케이스는 처음에 3 두 번째 5 처음에 5 두 번째 3 이렇게 되는 걸 거고 얘는요 처음에 5 두 번째도 5 근데 내가 얘를 계산해봤더니 얘가 얼마야? 9분의 1 얘가 9분의 2 얘가 9분의 3 얘가 9분의 2 얘가 9분의 1 맞지? 그래서 내가 표를 다시 적어 표를 다시 적으면 확률변수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4, 5가 되고 합계가 있을 텐데 얘가 얼마?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이라는 표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가 지금 구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아?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뭘 구하래? 표현적은 x바의 평균 분산 평균체를 구해달래. 이 녀석의 뭘 구해달라고? EX바, VX바, 시그마 X바 얘를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내가 얘를 구하려면 일단 이 녀석들을 구하려면 얘를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봐.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것도 우리가 계산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그럼 내가 이 표를 만들어서 이 표를 만든 다음에 얘를 계산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고. 근데 이 표를 만드는 건 어렵지. 그러니까 이 문제집을 만든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거지. 너희한테 한번 보여주는 거야. 야, 얘네들을 구할 때 실제로 x바에 대한 표본 분포표를 만든 다음에 얘를 만들려면 이 표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 니네가 한번 만들어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계산해봐. 근데 이거 하면서 별로 안 어려운걸? 그럼 막 만들어. 그러면 뭐 그다음부터 10개 중에 3개 뽑을 때랑 이런 거 해보면 되는 거겠지. 그잖아?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걸 딱 느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구나. 너는 얘랑 같은 거고 너는 n분의 시그마 제곱과 같은 거고 너는 루트 n분의 시그마랑 같은 거구나. 그래서 배우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얘를 안다면 얘를 구하지 않고 뭘 통해서? 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하면 곱하고 곱해서 그냥 끝나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얘는 이 녀석의 분산을 구한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얼마니까? 2니까 2로 나누면 그만이지. 얘는 이 녀석의 표준 분산을 구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요걸 알고 있는 상태로 앞에서 했던 걸 복습하는 거야. 맞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확률변수 x에 대한 뭘 구하고 분포표를 구하고 그 녀석을 가지고 얘를 계산하는 거. 맞지? 요 단어는 그런 단어인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두 번째를 봤더니 이렇게 되네. 234번. 234번 문제를 보면요. 모평균이 30, 모분산이 16인 모입단에서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이렇게 따라간다는 얘기잖아. 정규 모분을 따라가는데 평균이 얼마? 30. 분산이 16이니까 전체가 4의 제곱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건가? 맞지? 그러면 내가 얘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내가 표본의 크기가 얼마이고 100이
샘플을 한번 뽑아보겠다는 얘기야. 한 번에 뽑아보겠대. 아니 샘플이란 말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아. 표본이라는 말 써야 되는데 자꾸 입에서 이게 대학교 때부터 이게 수십 년을 써오던 단어라 이게 입에서 안 떨어지고. 표본의 크기가 그렇습니다. 100이야. 그럼 난 이제 얘를 갖고 구할 수 있는 거지. 한글에서 x 바라는 녀석은 정비분포를 따라가는데 분산은 뭐랑 똑같고 5분산이랑 똑같고 분산은 5분산이랑 똑같고 평균이 5분산 말을 내가 평균은 5분산이랑 똑같고 모평균이랑 똑같고 얘를 그러니까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고요. 분산은 얘를 뭘로 나눠줘야 돼? n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0분의 4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갖고 지금 뭘 구해달라는 거니? 다 구했네. 뭘 구해달래? 확률에서 엑셀에서 이걸 구해달라는 거지. 5 구해달라 했으니까 그냥 얼마? 30. vx 바 얘를 물어봤으니까 얼마? 100분의 16. 시그마 x 바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10분의 4 이렇게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235번을 봅시다. 235번 보면 문제에서 어느 식품회사에서 생산되는 빵 한 개의 평균 무게는 200, 표준 편차가 10인 정분포를 따르네. 즉, 확률에서 x는 정분포를 따라가는데 평균이 200,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10에 자, 이렇게 되는 정분포를 따라가고 있답니다. 이 중에서 표본의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 x바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달래. 즉, 요 녀석에 대한 요걸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지. 평균과 표준 편차. 아니? 그럼 평균은 얼마나 되는 거고? 모평균과 같은 거고. 얘를 뭘로 나눠주면? 100으로 나눠주니까 얘는 1에?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다만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평균이 이렇게 된답니다. 그랬을 때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 P에 X바 지금 확률에서 X바가 20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그럼 뭐 우리 요즘도 이제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표준 정분포를 이용해야 될 테니까 얘를 뭘로 바꿀 거야? Z로 바꿔줄 거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요 녀석에 내가 뭘 빼야 되는 거지? 200에서 뭘 빼? 200에서 뭘 빼? 200을 빼. 그런 다음에 나눠줄 건데 뭘로 나눠줘야 돼? 이 녀석의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원래 얘를 바꿀 때 이 녀석의 표준 편차를 나누겠지만 얘를 바꾸는 건데 이 녀석의 표준 편차인 이걸로 나눠야 되는 거지. 얼마? 1. 결국은 얘가 나한테 더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그럼 표에서 확인하자. 얼마래? 0.477이래. 이렇게 되고 얘가 0이고 여기가 2일 때 얘가 0.477이랍니다. 결국 나한테 물어본 건 요 녀석의 면적인 거니까 0.0228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죠? 0.0228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하나 없죠. 결국은 얘를 내가 이제 가르치면서 맨날 느끼는 건 너희 봐봐. 이항분포가 나오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고 그 정규분포를 다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하지. 확률 계산하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x에 대한 정규분포가 나오면 요 녀석을 가지고 x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바꾸고 요 녀석을 다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니까 흐름이 똑같아.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라. 그지? 그러니까 근데 이항분포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해서 복습하자. 얘가 누구 자리? 시행횟수 자리. 여기는 누구 자리? 확률 자리 이렇게. 그럼 내가 이 녀석을 바꿀 때 어떻게 바꿀 수 있었지? 확률에서 x는 정규를 따라 여기가 평균 자리잖아. NT. 여기는 저 NT 이렇게 바꿔서 얘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확률에서 요거 Z라는 녀석이
정보를 따른다 1,0 이렇게 바꿨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이걸로 바꾸고 이 녀석을 다시 Z는 이런 이 녀석이 어떻게 된다고? 정보를 따른다고 평균이 0이고 현재 자기는 이런 녀석을 따른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부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얘가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알겠지? 자, 넘어가서 뒤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까 233번 문제를 왜 풀어줬냐면 너희가 그걸 모르진 않을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그 표를 실제로 한 번 안 그려주면 선생님이 이걸 직접 표를 만들면서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너희가 안 보면 나는 선생님보다 잘하니까 그냥 계산을 빨리 해버릴까 봐 보여주는 거야. 알았지? 자, 필수의 3번 봅시다. 자, 필수 3번.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오른쪽 표와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생겨? 네, 이건 생겨. 이건 생겨. 자, 필수 4번. 자,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150이고, 그러니까 확률변수 x는 다른데요, 정균표를.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그런 정균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표본의 크기가 내가 100인 어떤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렇대요. x바가 151보다는 작거나 같고 149보다는 크거나 같은 이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녀석의 확률에서 x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결국 나는 요 녀석의 정분포표가 필요한 거잖아. 그럼 난 빨리 구할 거란 얘기지. 확률 변수 x바에 대한 녀석은 어차피 평균은 못 평균과 같을 테니까 150이 될 거고, 분산은 얘를 얘로 나눠주는 거니까 얼마? 2분의 1에 자,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리고 내가 이 녀석을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걸 거고 얘가 150이 되는 걸 거고, 내가 궁금한 건 얘가 151일 때랑 얘가 얼마? 149일 때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확률 변수 x바가 얘부터 얘 사이에 있을 때가 궁금한 거니까 내가 그 표준화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뭘로 바뀌고 0으로 바뀌고, 얘에서 뭘 뺀 다음에 150을 뺀 다음에 뭘로 나누면 2분의 1로 나누면 얘가 마이너스 2인가요? 이렇게? 그치? 요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그치? 얘에서 1 빼면 2인데 그 녀석을 얘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얘에서 1 빼면 1인데 얘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그죠? 그럼 얘는요? 얘에서 1 빼면 1인데 이걸로 나누니까 얼마? 2. 결국은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이런 거죠.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2보다는 커가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거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리고 얘가 지금 대칭 구간이니까 그냥 우리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2 곱하기 확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확률 변수 z가 2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녀석으로 대체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 녀석을 표에서 확인해 보면 얼마래? 0.477이래요. 0.477이랍니다. 또 얘를 계산하면 0.95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수 이제 5번. 자, 오늘 구하는 것도 결국은 지난 시간 했던 거랑 똑같다. 그치? 똑같다. 자, 그래서 필수 이제 5번.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이 몇 킬로? 그러니까 x, 확률에서 x가 정규분을 따른대요. 평균이 18kg, 표준 편차가 4kg이 정규분을 따르고 있대요. 그래서 탑승객 중에 n명을 이미 추출하겠대. 아, 평균의 크기가 n이래. n. 이렇게. 이때 표본 평균 x바가
표현별도 x 봐봐. 17부터 19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네요? 0.866입니다. 이때 n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나 이제 뭐 요거 알고 있으니까 정규분표를 하나 그려보자고. 이렇게 정규분표를 이렇게 하나 그릴 건데 얘가 지금 x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요 녀석을 들어가고 x바를 한번 구해보자고. 이렇게 될 거고, 평균은 18로 똑같을 거고, 얘는 n의 4의 제곱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이랬을 때 여기가 얼마나 얘기인 거고, 얘가 18이라는 얘기인 거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여기 17부터 여기 19까지 요 녀석의 면적이 얼마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만큼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따라서 여기 반쪽짜리 요 녀석의 면적은 얘를 2로 나누면 0.4332가 될 거고요. 그러면 얘가 0.4332라는 얘기는 표준 정규분포로 내가 얘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꿨을 때 얘가 0이 될 거고, 그럼 이제 요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요거 여기 있는 요 값은 얼마야? 19 나누기 18을 뭘로 나눈? 루트 n분의 2로 나눈 거지? 이렇게 루트 n분의 2로 나눈 요 녀석인 거잖아. 응?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 요 녀석의 면적이 얼마나 되냐? 그때 요 녀석의 면적이 0.4332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요 녀석의 값을 표준 정규분포에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0.433이 찾아. 1.5대 1.5. 얘가 1.5랍니다. 그럼 얘가 지금 현재 1인 거니까 결국 1은 1.5 곱하기 루트 n분의 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얘를 곱하면 결국 1은 루트 n분의 6이 될 테니까 n은 얼마다? 36이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문제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끝이네요. 목적률의 추정. 모평균의 추정에서는 너희 책에 보면 이 공식 하나 남아있는 거 보일 거야. 모평균의 추정 보면 이제 모평균의 신뢰 구간에 갖고 공식 나와있는 거 있잖아. 그치? 그거 하나만 알면 돼. 그거 하나만 알면 되는데, 결국은 그거 하나를 알고 이제 우리가 다 공식에 대입하는 녀석인 거거든. 일단 우리가 그 공식이 왜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신뢰 수준,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신뢰 수준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얘가 확률 변수 x바에 대한 정규분포야. 누구? 확률 변수 x바. 즉 내가 표본을 굉장히 여러 번 뽑아. 모집단이 있는데 거기서 샘플을 표본을 한 번만 뽑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뽑아. 그래서 많이 뽑으면 이 녀석도 어떤 분포를 갖는다고 했잖아. 정규분포를 따라간다고 했지. 그치?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될 거고, 요 녀석은 지금 어떤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되냐면 평균이 m이고, 그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그런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신뢰 수준 95%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가 지금 여기가 m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여기가 m이라는 거잖아. 그럼 내가
내가 어떤 샘플을 뽑으면 그 어떤 샘플은 사실 평균이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 어떤 요 x 바라는 녀석이 어떤 단일 샘플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단일 샘플에 대한 내가 샘플 하나를 딱 뽑았으면 그 단일 샘플은 평균이 여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또 어떤 샘플은 평균을 여기를 기점으로 이런 분포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샘플은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어떤 녀석은 얘랑 평균이 같을 수도 있겠지. 그지?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녀석은 이쪽에 존재할 수도 있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랬을 때 각각의 표본에서 내가 특정한 면적을 가지도록 내가 이렇게 잘라오는 거야. 특정한 면적을 가지도록. 사실 요 표본은 요게 그려진 이 모든 녀석은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 다를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다 달라. 그치? 그래프의 모양이 다 달라. 근데 그래프의 모양이 다 다른데 같은 면적을 가지도록 내가 이렇게 얘를 잘라낸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잘라낸다고 가정하면 이 밑변에 있는 요 녀석의 길이들이 다 같을까 다를까? 다 다르겠지? 그치? 다 다를 텐데 이렇게 내가 얘네들을 다 잘라냈을 때 잘 봐봐. 요 녀석 입장에서는 요 녀석의 평균을 내가 x1이라고 부르고 얘를 내가 x2라고 부르고 얘를 내가 x3 얘를 내가 x4 얘를 내가 x5 이렇게 불러보자고. 이렇게 하나 더 그리자. 너무 애물포? 아니야. 자 그럼 평균의 x1인 녀석은 지금 이 주어진 구간에서 얘를 포함해 안 포함해? 안 포함하지. 얘는 안 포함하지. 얘는 주어진 구간에 포함하고 있지 않니? 포함하고 있잖아. 주어진 구간에 얘를 포함하고 있잖아. 얘는 포함하고 있지. 얘는 포함하고 있지 않지. 그지? 그러면 이 신뢰 수준 95%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50단에서 평균을 50단에서 표본을 100번 뽑아. 100번 뽑아. 그럼 이런 녀석이 100개 생기겠지. 100개 생기겠지. 그때 내가 이 범위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사실 요 녀석이 여기서 끝나긴 했지만 얘는 점근선이 x축이니까 사실 이렇게 끝까지 쭉 갈 거 아니야. 끝까지 가지. 그러니까 얘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도 결국은 얘도 이만큼 다 갈 수 있는 녀석들이잖아. 그럼 내가 면적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얘를 무조건 포함할 수도 있고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얘를 몇 개 못 포함할 수도 있어. 맞지? 그러면 신뢰 수준 95%라는 얘기는 내가 이 녀석의 면적이 어떻게 되도록 잡았을 때 그 100개 중에 95개는 얘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잡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표본을 내가 100개를 뽑았을 때 그 표본들이 이 녀석을 100개 중에 95개는 포함할 수 있도록 이 녀석의 면적을 잡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신뢰 수준 95%의 신뢰 구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예원이한테 예원아 광희고등학교 전체 그 수학 평균을 좀 구해갖고 올래? 그러니까 예원이가 아주 귀찮은 거 시켜. 이러면서 예원이가 이제 다 가고 전체 다 조사하고 이제 예원이한테 답만 조사를 해. 그리고 나한테 와서 예원이 학교 수학 평균이 50점이라 하자고. 예원이가 와서 선생님 저희 학교 평균은 제가 대충 조사를 해봤더니 45점부터 55점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예원이가 얘기한 그 범위에 실제 평균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지. 그치? 근데 내가 예원이가 딱 조사해갖고 왔더니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또 제이한테 제이가 조사해갖고 왔더니 제이가 같은 반 아니지? 제이다. 다른 반이랑 치자 이렇게. 그러니까 제이가 나도 우리 반과 조사하면 내가 옆반에 가서 조사해야겠다. 옆반에 가서 딱 조사해갖고 왔어. 그랬더니 제이가 딱 조사했는데 얘는 실제로 조사한 게 50점이 나와서 45부터 50이라고 했는데 제이는 옆반 걸 조사해봤더니
45점이 나온 거예요, 평균이. 그래서 J는 40부터 50? 아, 그러면 예원이랑 좀 다른데? 예원이 거를 좀 포함시키게 되면, 아, 선생님, 저희 아이들은요, 제가 45점이 나왔으니까 35점부터 55점 사이에 평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실제로 예원이가 말한 범위에 평균이 들어있을 확률과 제이가 얘기한 범위 안에 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은 누가 높은 거야? 제이가 높은 거지. 그지? 그게 이건 거야. 제이는 범위를 넓게 가져갔지. 그러면 그거 안에 평균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예원이가 조사한 그거보다 더 높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원이가 95% 신뢰 구간을 얘기한 거라면 제이는 99% 신뢰 구간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 평균이 들어있어요 라고 했을 때 100개 중에 99번은 맞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95%는 내가 어떤 범위를 얘기했을 때 그 중에 95번은 맞는데 5번은 틀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물론 요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나 개념을 몰라도 상관없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그 의미는 그렇다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신뢰수는 95%. 그래서 내가 요 점을 내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다. 내가 얘를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얘가 확률에서 x 바가 있는 거고, 얘가 평균인데 신뢰 수준 95%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라며. 내가 어떤 범위를 얘기했을 때 그 안에 평균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라며. 그러면 확률 입장에서는 평균 입장과 확률 입장에서 95%라는 건 요 녀석 입장에서 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요 녀석이 95%라는 얘기는 이 녀석의 면적 입장으로 얘기하면 면적이 0.95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 맞지? m을 기울여 좌우 대칭이니까 요 녀석의 면적이 0.4775라는 얘기인 거야. 맞지? 0.477. 그때 여기 있는 요 녀석의 값을 내가 x1이라고 불러보겠다고. 요 녀석의 어떤 값. 여기 있는 모든 값은 다 얘를 나타내는 이 녀석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값을 내가 x1 바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다. 그냥 x 바라고 쓸까? 그냥 x 바라고 이렇게 써보겠다. 그렇게. 그럼 얘가 이제 x 바야. 그럼 내가 얘를 표준 정분포를 바꿔볼게. 그럼 얘가 x 바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x 바가 되는 건가? 아니? 자, 뭐 일단 평균이 0이 아니 얘가 평균이 0이 아닌 거니까 일단 여기다가 x 바라고 놓을게. 그럼 내가 이제 얘를 표준화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영이 될 거고 얘가 그대로 내려온 요 녀석의 값은 아마 x만 그렇죠? 여기 x바 해서 m을 빼고 얘를 뭘로 나누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값이 요 녀석의 값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요 녀석의 값을 루트 n분의 시그마에 x바에 마이너스 m 이렇게 써보겠다고 이렇게. 그런데 얘가 0.4775니까 결국 얘도 뭐가 되는 거야? 0.4775가 되는 걸 거고. 알면 안 알려준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겠어? 마이너스 멜로식이 되는 거겠지. 그런데 얘가 0.4775가 되는 건 표준 정규분포에서 0.475가 되는 건 표준 정규분포에서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걔를 구해보면 얘가 1.96인 거야. 1.9야. 그럼 결국 여기도 얘랑 면적이 똑같을 테니까 여기 값은 마이너스 1.96이 되는 걸 거고 요 녀석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되겠네. 그러면 그지? 확률 네? 확률에서 z가 마이너스 1.96보다는 크거나 같고
1.96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중인 거지. 맞아?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Z와 관련된 이야기도 아니고 X바와 관련된 이야기도 아니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어떤 표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이 통계적 추정이잖아. 뭘 추정하고 싶은 거지?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맞지?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고 싶은 거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한다는 얘기는 모집단의 평균은 M이니까 결국 우리는 M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겁니다. Z라는 녀석은 결국은 뭐였던 거지?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에 있을 확률 이렇게 바꿔서 써도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나는 요 녀석을 통해서 요 녀석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요 녀석이 현재 얼마인 걸 알지? 얘하고 요 녀석의 면적이 0.95인 걸 알고 있다고 이렇게. 그지? 그래서 신뢰 수준 95%에서의 확률인 거지. 그럼 내가 이제 얘를 바꿔보면 내가 요 녀석을 M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 거야. M으로 표현해보면 확률 해봅시다. 양면에 얘를 곱할 거고 양면에 얘를 곱할 거고 얘를 뺄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를 양면에 곱할 거니까 일단 순서대로 해보면 X바 마이너스 M이라는 이 녀석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고,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를 넘기면서 바로 마이너스를 양면에 곱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녀석이 0.95라는 얘기죠. 아니, 나는 그냥 95% 신뢰 구간이니까 내가 95% 확률로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 녀석의 면적이 95고, 이 면적이 95이기 때문에 내가 걔를 표준 정보를 바꿔주면 얘가 마이너스 1.96부터 얘가 1.96이 되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1.96부터 1.96이라는 얘기는 확률로 표현하면 확률마다 Z가 마이너스 1.5부터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라는 얘기고, 요 Z라는 녀석을 내가 다시 얘로 바꿔줘도 되잖아. 얘는 얘랑 같은 말인 거니까. 요 녀석을 바꿔줬더니 이런 의미인데 얘를 내가 M으로 정리해보면 결국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리고 95%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신뢰 구간이, 즉 M이라는 녀석이 이거부터 이거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을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부른다고. 신뢰 수준 95%의 신뢰 구간. 그럼 만약에 밑에 하나 더 나와 있잖아. 신뢰 수준 99%의 신뢰 구간이라고 하면, 그래? 신뢰 수준 99%의 신뢰 구간이라고 하면 여기 면적이 뭘로 바뀌는 거지? 0.99로 바뀌는 거지. 얘 면적이 0.99로 바뀌는 거고, 그럼 이쪽 요 하나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니? 뭐가 되겠지? 0.99를 절반으로 나누면 뭐 나오겠죠, 그죠? 나올 텐데 그때 요 녀석의 값이 얘가 0.9일 때 요 녀석의 값이 얘가 2.58인 거야. 2.58. 오케이? 그러면 2.58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신뢰 수준 99%의 신뢰 구간을 여기가 2.58, 여기가 2.58로만 바뀌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99%가 95%밖에 안 나와.
문제는 그렇게밖에 안 나와. 근데 만약에 얘가 90%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 하면 돼? 얘 면적이 0.45가 되는 값을 찾은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근데 이거는 너희가 시험 볼 때 너희한테 표준주명표를 줄 수 없잖아. 무조건 알려줘. 이 값은 알려준다고 문제에서. 그러니까 알려주니까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 결국은 뭐야? 이거 공식 하나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이거 공식 하나만 알면 그냥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한 건 이 공식이 어떤 의미에 의해서 저렇게 나온다라는 걸 설명한 거고 몰라도 크게 상관없으나 그지? 상관없으나 너희는 한 번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한 번 듣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서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고 상관이 없어. 넌 안 들었잖아. 얘가 바로 가네.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중요한 건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봅시다. 자, 필수 6번. 필수 6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수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1000시간, 표준편차가 50시간. 그러니까 화면마다 X다라는 녀석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전구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수명을 조사했는데 평균이 1000시간? 표준편차가 얼마? 50이래. 그러니까 요 녀석이 얼마나 얘기인 거고? 네. 1000 아니야? 1000. 1000이고 아. S가 얼마나 얘기야? 50이라는 얘기인 거지. 너희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단일 표본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그지? 단일 표본에 대한 이야기인 거니까 얘를 이렇게 쓰시면 안 돼.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단일 표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전구의 평균 수명, 전구의 수명의 평균 M 시간에 대하여 답을 구하시오. 신뢰도 95%. 뭐?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자. 얘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나한테 뭐 하라는 얘기인 거지? 95%인 거니까 1000시간 어떤 샘플 하나에 대한 평균 1000시간에서 하면 되는 거지. 뭐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뭐? 시그마. 그리고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걸 거고 m이 되는 걸 거고 1000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런데 우리 요거 알려줬고 얘도 알려줬지. 얘가 얼마나 그랬지? 얘는 n이 100이 얘는 얼마? 10.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 얘는 원래 뭐지? 모평균이잖아. 얘 모평균이잖아. 얘 모평균이잖아. 저 50도. 표본 평균이잖아. 근데 표본 평균을 모평균에 갖다 썼지. 모표준 편차잖아. 모표준 편차잖아. 얘는 표본 표준 편차잖아. 그게 뭐보다 커서. 근데 얘가 여기로 쏙 들어갔지. 그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충분히 많은 시행을 했어요. 얘 표본 하나 때문에. 표본 하나에 대한 이야기야. 표본 하나에 대한. 내가 표본 하나만 딱 뽑은 거잖아. 100개 그냥 100개만 딱 뽑은 거잖아. 맞지? 응.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것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거야.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그 표본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랑 근사한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거야. 어느 정도 크면 충분히 그려야 돼요. 보통 30개 이상 300개, 30개 30개. 좀 더 많이 나가면 50개.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돼. 어떤 모집단에 대한 소문이 있죠. 어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안 따라. 뭐라고? 어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안 따라 완전 이상한 모양의 분포를 따르고 있더라도 그 녀석에서 내가 표본의 크기를 표본을 뽑아. 이렇게 표본을 뽑아. 그래서 그 표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일정해. 그래서 그 녀석의 표본 평균의 분선을 분포를 구해보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만약에 어떤 그 x 확률에서 x의 분포가 이런 녀석이야. 예를 들면 근데 내가 이 녀석에서 뭐 표본의 크기가 30개짜리를 내가 수없이 뽑아갖고 그 녀석의 분포를 만들어봐. 그러면 그 녀석도 역시 이런 종모양을 갖습니다. 정규분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갖든지 간에 그 녀석에서 내가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조사해서 표본 평균의 분포를 구해보면 그 녀석의 분포는 언제나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게 알려져 있어. 고등과정으로 설명할 수 없어. 궁금하면 통계학과를 가면 돼. 알지? 그래서 맞다. 그 혜원이는 생명 쪽으로 갈 거잖아. 너는 올해 대학교 갈 때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나? 약학 때 가는 거지. 그치? 왜요? 너도 좀 더 수월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약대학종이랑 의대학종이랑 달라가지고. 그래도 전체 인원이 의대를 갈 아이들이 약대 쪽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생길 거야. 그렇지 않나요? 이걸 하는데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지?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화학과를 가거나 생명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약학 전문 PT를 봐서 약학 전문 대학교를 가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 건데 그게 싫어서 의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공부를 잘하는 똘똘한 아이들이 있었을 거라고. 걔네들이 약대 쪽으로 빠지면 너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예원이는 너희한테는 뭔가 되는 게 없나? 그래도 약대 쪽으로 빠지는 아이들이 생기니까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좀 빠져주지 않을까? 맞잖아. 그렇지 않을까?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위에서 이제 약대 쪽이 거의 1,600명 늘었으니까 1,500명 그러니까 그만큼 늘었으니까 그쪽으로 애들이 빠져주면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상위권 애들이 좀 빠져주니까 그나마 좀 수월하지 않을까? 너무 조금인가? 1,500명이면 되게 많은 숫자인데 1,500명이면 그 연대나 서울대나 고대처럼 그 많은 학생들이 있는 데 말고 서강대는 전 1, 2, 3, 4학년 다 합쳐서 10,000명이 채 안 되거든. 연대나 이런 데는 15,000명 이렇게 되는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 서강고등학교잖아. 그래서 거기는 인원이 그렇게 안 많아. 그래서 거기는 7, 8,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럼 거기에서 1년에 뽑는 인원의 한 7, 80% 입법하는 겁니다. 물론 너희가 서강대를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겠지만 서강고등학교는 건대 호수에 집어넣으면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어. 건대에 있는 호수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다. 서울대를 가면 걸어다니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요? 어? 맞아요. 안에서 마을버스 타고 다니면 아니면 서울대 가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차 사줘야지. 서울대 갔는데 이러면 엄마가 차를 사주지 않을까? 나 같으면 사줄 것 같은데. 당연하지 사줘야지 이러면서 나의 노후를 잘 부탁해 이러면서 나의 노후를 잘 부탁해 이러면서 사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니? 얘가 5잖아 5. 그러면 1000 마이너스 5를 여기다 곱하면 얼마니? 계산해주세요. 9.8. 오 맞아요. 맞겠지? 중력 가속도니? 1000 더하기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 되지? 901.2 900점인가? 900점이? 네. 이거 어렵네. 990점이 이렇게 m이 될 거고요. 얘가 19.8 이렇게 되니까 요 녀석을 우리가 뭐라 부르고 실내 구간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제 너희가 하나를 더 알아야 돼. 하나 더 알아야 되는데 요거에서 요거 뺀 거 있지. 요거에서 요거 뺀 거. 요거에서 요거 뺀 거. 이 시그마. 즉, 요 녀석이 얼마? 요 녀석이 2배. 를 우리가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 즉,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정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요 녀석에서 얘를 뺀 거니까 앞에 있는 요 녀석은 사라지고 결국 이 녀석이 2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리고 너희 나한테 언제 낼 거야 자소서? 봤어. 확인했어. 이어니까 잘 읽어봤습니다. 네, 잘 읽어. 아주 천천히 내가 그걸 천천히 한 10번 더 읽어봐야 돼. 언제 낼 건데? 너무 오글거려요. 별로 오글거려. 근데 누가 한 시간 잡고 있으면 걸리는 거 맞아. 한 시간 잡고 있으면 너희 근데 그거 너희 아직 생기고 그거 완성된 거 2학년 때가 안 나왔잖아. 네. 그 2월 28일 나오잖아. 그치? 네. 2월 28일 날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써서 다시 또 수정해서 돼. 근데 너희 그거 쓸 때 방향성을 잡고 내야 되잖아.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이형이니까 어저께 선생님이 대충 한 번밖에 못 들고 와. 초안은 썼어 일단? 초안 썼어? 초안 쓸 때 어떻게 썼어? 글자. 생각을 돌아가요. 보기가 돌아보면 우리가 그 설 연휴 기간이라는 기간을 충분히 주고 너희한테 그걸 써갖고 오라고 했다는 건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최소한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자기가 온전하게 쓰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려. 그거를 지금 한번 투자해 놓고 그 다음에 1학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너희가 자기소개서 썼을 때 다시 한번 3학년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잖아. 그러면 3학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마저 준비해야 되는지가 보인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자기소개를 쓰려면 사실 어떤 스토리가 좀 구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꿈이 어떤 학과를 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그래서 1학년 때는 어떤 활동을 했고 2학년 때는 어떻게 했고 3학년 때는 어떻게 했는데 그 1학년 때 했던 어떤 행동들도 내가 동아리 활동이 있고 독서가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교내 뭐 대회 나온 것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3월 때는 내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어. 아니면 어떤 뭐 과학 탐구 이런 걸 나갔어. 그리고 4월 때 내가 어떤 책을 읽었어. 그러면 이 책 독서하고 얘가 연관이 되는 게 좋은 거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되는 건 고1 때 있을 거야. 뭐 3월, 5월 이렇게 쭉 있었을 거고 니네가 활동한 게 있었을 거 아니야.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뭐 창차 활동, 뭐 이런 거 다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걔네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나열해보는 거야. 쭉 나열해놓고 내가 이때 어떤 활동을 했으니까 요 녀석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내가 뭘 한 게 있는지를 확인해갖고 걔네들을 짜맞히는 거지. 짜맞춰야 돼. 그래서 나는 이걸 했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이런 활동도 했는데 이걸 해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관심이 더 생겨서 2학년 때는 동아리를 바꿔서 이런 동아리도 해보고 이렇게 내용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종합되는 과정으로 자기소개서가 변살이 딱 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자기소개서 쓸 때는 목적이 있어야 돼. 알겠지만 너희가 고등학교 때 하는 건 고1 때는 내가 고등학교 성적이 뭔지 몰라서 잘 몰라서 어떤 활동을 체계적으로 못했고 2학년 때는 알았어. 근데 시간이 없어서 체계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3학년 때 늦어서 체계적으로 활동을 못해. 그러면 너희 생기부를 딱 다 열어보면 어떠냐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숨어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너희 데이터를 딱 보면 이게 되게 많이 있네. 그래서 끝이야. 그러면 너희가 자기소개서를 왜 자기소개서를 내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가 자기소개를 딱 내잖아. 그럼 입학사정관이 너희 자기소개를 딱 열어봐. 아, 너는 그런 애구나. 그럼 나는 거기에 맞춰서 너희의 생기부를 볼게. 이게 자기소개서의 목적이야. 그럼 너희가 자기소개서 쓸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쪽으로 나를 봐주세요라고 자기소개서에 어필을 해야 해. 그러니까 예원이는 자기가 이제 기계 쪽에 있으니까 그 활동했던 걸 쭉 적었잖아. 그럼 나는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나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둬서 활동을 하고 나는 내 관심사가 이쪽이니까 나를 볼 때 저의 생기부 전체를 볼 때 그쪽을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라는 게 생기부에 어필이 돼 있어야 돼, 자기소개서에.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한테 한번 그걸 써보라고 한 거고 그걸 너희가 한번 써봄으로써 얘네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 3학년 때 내가 부족했던 거 보일 거 아니야. 그럼 3학년 때 공부하느라 바쁜데 많은 활동 못 할 거고 그럼 부족했던 부분은 3학년 때 좀 메꾸라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그걸 쓰는 거야. 내가 너희를 괴롭히기 위해서 내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제이는 내 말 안 듣고 학원도 가끔 안 오고 맨날 잠만 자고 그러니까 한번 고생 좀 해봐야지 이렇게 주는 거 아니라고. 이것 때문에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이걸 작성함으로써 너희 전체를 한번 되돌아보고 3학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어필을 해갖고 왔으면 그 부분에 대한 마지막 방점을 딱 찍어야지. 내가 해갖고 왔던 것들을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를 마지막 하나 남은 동안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막 공동체 기여했다 이런 거 쓸 때도 제 직업이랑 연관지어서 공동체 활동했던 건 너의 리더십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공동체 활동이 우리가 그 보면 자기소개서가 옛날에는 총 4개 문항이고 마지막 4번째 문항이 대학별 자율문항이었고 지금은 이제 3개로 바뀌어서 이제 1, 2번은 너희가 쓰는 공통문항이고 3번은 자율문항이잖아. 그럼 1번하고 2번하고 3번에서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어. 그러면 이 공동체 활동이라는 건 저는 리더십이 있고요. 여기서 내가 어떤 행동에서 내가 리더십이 있고 또 자발성이 있을 거냐, 자발성.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때 내가 이 녀석을 하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뭔가를 했다는 자발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난 이 자발성을 스스로의 그 학습 탐구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자발적으로 어떤 걸 탐구하고 나는 거기에 대한 알아낼 의지가 있고 그래서 난 너희 학교로 가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여기서 녹여낼 수 있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는 가져가시는 거죠. 근데 꼭 그거를 내 거랑 연관 지을 필요는 없어. 그 공동체라는 걸 굳이 공동체라는 걸 굳이 내 그 전공성하고 연관시킬 필요는 없어. 걔는 그렇게 연관되는 녀석이 아니야. 그 너의 인성과 리더십 쪽으로 가는 거니까 전공과하고 연관 안 시켜도 돼. 리더십에 멘토 이런 거 그럼 근데요 실제로 활성이긴 한데 생기부에 안 적혀 있으면은 못 쓰죠. 안 써도 돼요. 근데 생기부를 기반으로 쓰는 거니까. 근데 생기부에 단 한마디도 언급이 안 돼 있으면 그거는 너가 써도 글자 수는 채우겠지만 거기서 평가 점수로 반영이 되진 않겠지. 의견을 나오는 봐야 돼. 어? 공사. 어떻게 이런 듣고 막 어떻게 생기부를 봉사? 봉사는 생기부에 녹일 필요가 없어. 생기부에 들어가 있잖아, 봉사는. 네. 봉사는 들어가 있고, 봉사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면 돼. 내가 자발적으로 한 봉사가 몇 퍼센트?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봉사가 몇 퍼센트? 그러니까 봉사 시간이 학교에서 그 봉사를 만약에 학교에서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봉사 시간을 다 메꿀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 내가 만약에 뭐 1년에 몇 시간 정도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제 공공 봉사를 막 만들어내잖아. 이런 봉사 그런 것들만 통해서도 다 얘를 메꿀 수 있는데 그것만 하잖아. 안 좋아해 학교에서. 그러면 학생회는요? 학생회에서 주는 봉사 시간. 뭐 그런 것들은 해도 되지. 그래서 근데 반드시 교내 봉사 말고 교외 봉사가 필요해 퍼센트가. 그리고 봉사는 그래서 너희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 학교에서 인정하겠지. 허니허니 내신 안 줘. 그래서 그건 인정. 너희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인정해 줄 거고. 그리고 그 봉사는 꾸준하게 한 곳을 가는 게 좋지. 꾸준하게 한 곳을 가는 게. 시간은 크게 상관없어요. 봉사 시간은 너무 부족하지만 않은데, 그러니까 봉사 시간 너무 많아도 문제가 돼. 왜요? 그렇게 많이. 실제로 너희 그 서울쌤 봉사 시간 너무 많아갖고 대학교 면접 볼 때 물어봤어. 왜 고3이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왜 봉사가 많냐고. 몇 그 시간이나 시간에서 있어요? 사회생활 나한테 생기고 있어. 엄청 많아 봉사가. 봉사가 어마어마해. 몇 시간이요? 그 나중에 서울쌤한테 물어봐. 서울쌤 봉사 시간 엄청 많아. 나 지금 200시간. 그래서 시간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서울쌤이 면접 보러 갈 때 원장님이 너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갖고 가라 그랬었어. 그리고 실제로 거기 물어봐서 답변을 하고 오신 분이야. 서현쌤이요? 서현. 나 근데 이해를 해봐야지. 서현. 서현쌤. 체스가 쪽. 한국사 한국사. 그래서 따셨어? 빨리 근데 빨리 이거 해야 돼. 비교해야 되시나? 한 문제 남지 않니? 아니네. 한번 할 수 있죠. 너무 사색 붙였어. 자, 봐봐. 표준 편차가 0.4의 조균볼 때는 그러니까 평균에서 x가 있는데 걔가 평균은 잘 모르겠고 표준 편차가 얼마? 5분의 2 조균볼을 따른대요 이렇게. 나는 모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모평균 m과 차이가 0.12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뭐 내가 얘 모르겠는데 내가 구간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x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여기 집어넣으면 될 거고 m이 될 거고 x가 더하기 1.96 곱하기 얼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지? 네. 이랬을 때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차라고 했으니까 결국 차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잖아. 네. 결국은 얘에서 얘를 빼든 그지? 그 녀석이 얼마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0.1 이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지. 0.14.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그 녀석의 2배 이하라는 얘기인 거지. 맞잖아. 얘에서 얘를 뺀 녀석이 0.1 이하면 얘에서 얘를 뺀 녀석은 0.2 이하면 되는 거 아니야? 0.01. 요거에서 요걸 뺀 녀석이 0. 얼마? 0.02 이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0.1 이하고 얘가 0.1 이하면 되는 거잖아. 뭐가 됐건 얘가 얘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니까. 결국 얘에서 얘를 뺀 녀석이 얼마면 된다고? 0.02 이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요 녀석이 얼마면 된다고? 0.01 이하면 되는 거라고. 맞죠? 근데 얘는 알려줬잖아. n값 넣으면 되죠. 그치? 네, 여기까지.